6학년 친구들 안녕. 오늘은 핵함과 집신벌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제 디딤 수업을 준비해 볼까요? 첫 번째 실험 관찰, 두 번째 과학 공책, 세 번째 과학책 준비하시고요. 네 번째 별 표시가 나오면 반드시 실험 관찰이나 과학 공책에 적어주세요. 첫 번째 활동으로 핵함과 집신벌레의 모습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핵함은 실제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첫 번째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곧게 뻗어 있어요. 세 번째는 안쪽에 초록색 용수철 같은 모양이 보입니다. 과학실에서 실제로 보았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해요. 실제 현미경으로 관찰한 집신벌레는 색깔이 회색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매우 작아 맨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끝이 둥근 온통 모양입니다. 우리가 집신벌레를 왜 집신벌레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모양을 자세히 보세요. 무엇과 닮았나요? 그렇죠. 집신과 닮았죠? 그래서 집신벌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실제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여기저기 다니며 움직이고요. 벌레와 같이 움직이는데 신기하게 다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핵함과 집신벌레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먼저 핵함의 특징은 미끈미끈하고 초록색을 띠며 가늘고 긴 머리카락 모양입니다. 광합성을 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광합성을 한다는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핵함의 색깔이 초록색인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지요. 또한 식물과 다르게 하나씩 살지 않아요. 여러 핵함이 서로 얽혀 뭉쳐 삽니다. 그래서 겨울처럼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 이웃하는 핵함과 하나를 합쳐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바로 협동정신이지요. 집신벌레는 맨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끝이 둥근 온통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현미경이나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핵함과 달리 광합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생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스스로 헤엄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감각기관은 없지만 신기하게도 빛과 같은 자극에 반응하여 움직입니다. 그럼 핵함과 집신벌레가 사는 환경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험 관찰 21쪽에 2번 핵함과 집신벌레가 사는 환경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에 적어봅니다. 빨간색 불표 보이시죠? 자, 이제 그러면 적어볼까요? 다 적으셨으면 과학책 29쪽에 있는 물에 사는 다양한 생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읽어봅시다. 물에는 맨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생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은 생물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집신벌레도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생물은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동물들을 채집할까요? 너무 작기 때문에 하천이나 연못에 물을 채집하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반달말과 장구말은 식물처럼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어요. 아메바와 종벌레는 동물처럼 스스로 움직이며 먹이를 먹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물에 사는 다양한 생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물에 사는 다양한 생물로는 반달말, 장구말, 아메바, 종벌레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더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이거는 과학 시간에 알아보도록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아까 봤던 물에 사는 생물 외에 다른 생물이 알고 있으면 적어 오시고요. 두 번째, 궁금한 점이나 알게 된 점에 대해서 질문 3가지 과학 공책에 꼭 써오세요. 그러면 과학 시간에 다시 만나요. 6학년 친구들, 핵함과 집신벌레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나요? 궁금한 점 꼭 써오시고 물에 사는 작은 생물, 우리가 배운 것 말고 다른 어느 종류가 있는지 꼭 알아오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